제약의 한국미술사 이태호입니다. 벌써 절반이 됐습니다. 그 주먹도끼부터 디지털 아트까지 딱 중간인데요. 오늘 10번째 강의는 조선 후기의 그 절경을 그린 진경산수와 단원 김홍도, 겸재정선 두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진경산수화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 옛 화가들이 우리 땅을 어떻게 바라봤고 접근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알려진 안동의 병산서원이죠. 서해 유성룡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하회마을과 함께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서원의 앞에 누각, 만대루라고 하는 누각을 보시면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을 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죠. 저 만대루 위에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전개돼요. 정말 아름답죠. 우리 건축의 그 맛이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은 또 건물대로 그 밖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건물 안으로 품는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만대루는 한 200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지금 30m, 6m 그 넓이의 기둥으로만 그 2층 누각을 조성해서 밖에 낙동강변의 솔밭숲과 병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 급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자연은 인간의 학문과 예술과 성숙을, 학문과 예술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성숙된 공부가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건물 안에서 밖의 풍경을 어떤 소유하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여기 어느 날 안동 계목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에 올라갔더니요. 그 태백산맥의 그 줄령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는데 그 풍경을 이렇게 창을 뚫어서 감상하는 공간이 승방에 조성이 됐더라고요. 바로 이 개념이 화가들이 풍경화를 잡는 시각의 한 방식입니다. 이걸 차경이라고 하죠. 풍경을 화면에 빌려오는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양과 서양의 풍경화를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점과 화각의 비교를 우리 겸재정선의 서울 그림, 도성 그림하고 그 다음에 폴 세잔느의 빅두알산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우선 세잔느 그림의 화면의 왼편에 있는 큰 소나무가 아래 바닥부터 하늘까지 꽉 차서 그려집니다. 이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밖에서 투시원근법 개념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근경에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소나무보다 산이 훨씬 크잖아요. 바로 그 소나무보다 산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투시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즉 자연 밖에서 자연을 보고 그리니까 이런 형식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면 소나무가 근경에 아주 낮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남산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겸재는 바로 저 소나무 밑에서 남산을 보고 그린 거죠. 그래서 화각이 대체로 세잔느와 같은 서양화에서는 화각이 보통 사람이 보는 시선대로 그리고 있는데 겸재정선은 화각이 그 2배로 넓게 그려져요. 대체로 사람이 풍경을 볼 때 화각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서서 고정된 시각으로 들어오는 풍경의 폭이 대개 45도 정도, 43도, 45도 정도라고 하는데 겸재는 90도 넘게 이렇게 넓은 화각으로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소나무 밑에 있는 겸재 자신과 남산이라고 하는 풍경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부감 상상해서 내려다보면서 그 내 위치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남산을 함께 담은 거죠. 이게 이제 동서양의 풍경화를 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이를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대립적으로 생각했던 구조 속에서 나온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양적인 방식은 나와 대상,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에서 이런 구성 방식, 시각의 차이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서양화와 동양화의 또한 산소와 풍경화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네덜란드에 발전했던, 네덜란드의 17세기에 풍경화가 발달할 때 풍경화의 발달을 이끈 루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화가의 뉘넨 풍경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겸재가 그린 남산이죠. 목멱산이라는 그림이죠. 이 두 그림의 차이를 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서양의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색을 칠하고 있고, 겸재는 수묵화로 그걸 대체해서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두 그림의 큰 차이는 또 하늘의 구름의 표현입니다. 지금 겸재 정선의 남산 그림은 산 능선 너머에 있는